네, 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 영어 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윤장철 선생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코노미 강좌를 좀 들으시면서 아마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합격의 꿈을 많이 갖고 계신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시청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공무원에 있어서 이제 합격의 열쇠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의 과목이 이제 영어 과목이겠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험생이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예전보다 이제 합격선도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예전부터 이제 초등부 시절에 영어를 공부해 오셨겠지만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수능이나 요즘 입시의 시험하고는 조금 좀 다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이제 강의를 선택하고 들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에 있어서 이제 크게 9급 시험은 뭐 잠깐 여기 화면 합격이 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어휘와 문법과 생활영어 작문과 독해란 이 네 파트에 있어서 사실은 뭐 단순한 어떤 산정입니다만 하나씩만 틀린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합격의 가능성에서 이제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기로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습과 양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시면 기껏 공부해 놓고도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시청하시게 될 이 강의는 총 25강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문법과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와 작문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독해를 세 번째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어휘는 뭐 속된 말로 많이 아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어휘력이라는 거는 뭐 단순화시켜서 많은 단어를 외웠다라고 해서 어휘 문제에 맞추는 건 아니겠죠. 어휘는 크게 보면 밑줄형 어휘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형 어휘 문제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다시 세분을 시키면 뭐 동의어 관계라든지 아니면 유사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의어 이런 부분들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어휘 실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력보다는 단순히 그 어휘를 알고 있느냐, 또 얼만큼 많은 어휘를 다뤄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뭐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은 뭐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좀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휘력 측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맞다고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뭐 문장이나 짧은 글에서 주변과의 문맥을 통해서 주로 문맥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물론 어휘력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만 어휘 자체를 묻는 문제가 빈칸형 어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독해 능력, 여기에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문법이나 구문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 능력도 사실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형 어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어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웠다면 이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에 반해서
빈칸형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문장과 그 주변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인식 능력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풀리는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 단어는 이쪽이 어렵고 이쪽은 단어가 조금 어렵지 않은 편인데 오히려 문제는 이쪽이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느껴지는. 자, 그래서 개념들을 단순히 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에서 어떠한 원칙과 마인드로 적용을 해서 풀어내느냐. 사실 이제 이 활용 빈도수 높은 이 문법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문법 능력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석을 이제 앞장 세우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법칙을 후 적용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문법 개념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조직화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문제에 적용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구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나 작문인데 작문은 약간 이제 문법 파트하고 좀 연동이 될 거고요. 생활영어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그런 하나의 실용적 표현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영어에서 쓰는 말이 어디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럼 어느 부분들이 특히 시험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원칙이 출입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제한된 시간 안에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많이 주고 풀면 대부분 학생들은 맞추지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의 독해를 하려다 보면 단어가 모르거나 해석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한 학생들은 결국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형별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영어에 있어서의 어떻게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리, 그러니까 어떤 영어 지문을 만나도 어떤 원리를 갖고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어떤 문제의 접근 원칙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각 유형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열심히 단어 외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갖고 가야 되느냐, 또 문법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일 뿐인데 사실 문법도 아무거나 다 나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뭐고 또 그런 문제들은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서 풀 것이냐,
그 다음에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이 표현들을 어느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거고요. 이 독해에 있어서는 아무 유형에 상관없이 영어의 단락, 패러그래프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속성을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왜 그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야 되며 또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눠서 각각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수강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개념이 좀 딸리거나 또 강의의 내용에 조금 빨라서 치이는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말씀들은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